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황혼의 사랑, 다시 피다. 사랑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있다. 시간을 초월한 관계의 깊이와 의미. 일화 복지관의 오후 다시 시작된 대화 예상치 못한 주목과 새로운 만남.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나른한 오후 인천의 아담한 복지관 카페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고요하고도 향긋하게 퍼져 있었다. 창가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자리에 박정임 어르신과 김태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분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카페의 분위기를 한층 더 평화롭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다. 태수 어르신은 읽던 신문을 조용히 접으며 정임 어르신을 향해 인자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임 씨, 우리 이제 지역신문에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일면을 장식하며 말이에요. 기사 제목이 노년의 사랑, 동네의 희망이 되다래요. 허허, 이제 우리 제법 유명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과 함께 작은 설렘이 묻어났다. 정임 어르신은 살짝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휴, 이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만 보면 연애 선배님이라 부르더라니까요. 길 가다가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시고요. 다들 우리 이야기를 참 궁금해하는 눈치예요. 젊은 아가씨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처럼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해요. 두 분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푸근하고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낸 지혜가 배어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공감하는 그 순간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시와 같았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 자판을 조용히 두드리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고 두 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혹시 두 분 얼마 전 신문에 나셨던 그분들이세요? 제가 기사를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태수 어르신은 멋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허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같은 노인네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젊은 아가씨가 이렇듯 깊은 관심을 다 가져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와, 정말 반가워요. 저는 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윤아라고 합니다. 지금 졸업 논문 주제로 노년기의 정서적 회복력을 다루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제게 정말 큰 영감과 통찰을 주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두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 논문에 꼭 담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례를 넘어 삶의 지혜가 담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윤아는 두 분을 바라보는 내내 눈빛을 반짝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치 일기를 쓰듯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록했다. 사랑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순수한 미소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에는 청춘의 열정보다 더 깊고 진한 온기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주름진 손을 맞잡은 모습에서 나는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보았다.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의 연애를 감정의 소모나 끝없는 에너지의 소비로 배우고 경험했지만 박정임 어르신과 김태수 어르신은 연애를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서로를 보듬는 동반자적 관계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세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깊이와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말해주고 있었다. 유나의 마음속에는 두 분의 이야기가 새로운 연구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이와 복지관 토론회 사랑을 말하다 편견을 넘어선 용기 있는 고백.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복지관 게시판에는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토론회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역 주민과 복지관 관계자들은 물론 유나와 같은 젊은 학생들까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단을 주시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노년의 사랑, 아름다움인가 이기심인가. 사회자는 환한 미소와 함께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이신 박정임 어르신과 김태수 어르신께서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여러분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노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정임 어르신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단단한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청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주책이라고, 망측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저 스스로도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 쓸쓸해지기 쉽습니다. 70평생을 홀로 살아보니 이젠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사소한 하루의 일과를 걱정해주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일, 그게 제겐 가장 크고 소중한 행복입니다. 혼자 짊어지던 인생의 무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그저 남은 생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정임 어르신의 진솔한 고백에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편견의 벽은 높았다. 노인의 회장 박만석 어르신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세대는 평생을 절제와 체면을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늙어서까지 이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관계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노인들의 품위를 지켜야지요. 품위를. 박 회장의 발언에는 보수적인 사회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당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태수 어르신이 천천히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한 울림과 설득력을 주었다. 그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지혜를 본받아 더욱 신중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행동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흔들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요. 혼자 감당했던 고독의 무게를 덜어주고 남은 생을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저희는 결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혼자 감당했던 평생의 고독을 서로 나누고 남은 여생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기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마지막 열정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 젊은 청년의 박수 소리였다. 이윽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점차 커다란 함성과 함께 박수 세례로 이어졌다. 태수 어르신의 진심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보수적인 시선도 젊은 세대의 편견도 두 어르신의 진심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사마 가족의 화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다. 복지관 토론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정임 어르신의 딸 미선 씨가 오랜만에 엄마의 집을 찾았다. 미선 씨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듯했다. 평소 무뚝뚝했던 미선 씨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고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의 기미가 엿보였다. 엄마 집 앞 화단에는 태수 어르신이 직접 심고 정성껏 가꾼 붉은 카네이션이 탐스럽게 피어나 화사한 봄 기운을 더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미선 씨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카네이션은 마치 미선 씨의 마음처럼 활짝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엄마. 미선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왔니? 잘 왔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엄마는 참 좋구나. 정임 어르신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보는 딸에 대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미선 씨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엄마 얼굴이 요즘 들어 훨씬 예뻐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지시고 생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다른 분을 만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빠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저절로 풀리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태수. 어르신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전과는 다르게 존경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아저씨, 사실 그동안 저는 솔직히 아저씨가 싫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는데 아저씨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심한 말을 했던 적도 많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런데 요즘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임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하게 붉어졌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태수 어르신은 그런 모녀의 모습을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따님. 따님 말씀처럼 제가 감히 돌아가신 아버님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 빈자리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라도 더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임 씨가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따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기에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그들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화해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모두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가족의 정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했다. 미선 씨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지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한층 더 단단해진 유대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와 젊은 세대의 관찰 사랑은 곧 삶의 철학이다. 복지관 토론회와 정임 어르신 가족의 화해 소식을 들은 유나는 더욱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복지관 실습일지를 쓰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노트에는 박정임 어르신과 김태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을 담담하고 섬세하게 써내려갔다. 오늘 박정임 어르신은 화사한 새 블라우스를 입고 복지관에 오셨다. 그 옷은 마치 봄을 입은 듯 화사하고 밝았으며 그녀의 표정은 더욱 생기 넘쳐 보였다. 그리고 김태수 어르신은 그 블라우스 색깔에 맞춰 파란색 스카프를 정성스레 메고 오셨다. 두 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옷차림에 맞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단순한 노년의 커플을 넘어선 살아있음의 강력한 상징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생명력 그 자체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이런저런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두 분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은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사랑이 추상적인 철학이나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곧 삶의 철학 그 자체였다. 유나의 글 속에는 학자적인 냉철함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유나는 그렇게 정성껏 작성한 실습일지를 교수님께 제출했다. 며칠 뒤 그녀는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코멘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간결한 코멘트만 남기던 교수님이 이례적으로 긴 내용의 피드백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교수님의 코멘트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학생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유나 학생의 실습일지는 단순히 현장을 관찰한 기록을 넘어 사랑의 정의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탁월한 현장 기록이었다. 노년의 삶과 사랑에 대한 학생의 깊은 통찰력과 섬세한 관찰력에 찬사를 보낸다. 특히 두 어르신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재해석한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이 기록은 분명 학생의 졸업 논문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생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오화 사회의 변화 황혼 세대의 새로운 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무렵 복지관 벽면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커다랗게 붙었다. 포스터는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디자인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웃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었다. 노년 동반자 모임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 포스터 중앙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박정임, 김태수 어르신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고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참여자 박정임, 김태수 자문위원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본 박만석 노인회 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잔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집스러운 표정 대신 너그러운 이해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허허, 태수 씨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 내가 너무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역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진정으로 품이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포스터를 한참이나 더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복지관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서로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교류가 느껴졌다. 누군가는 이러한 변화를 황혼 세대의 봄이라 불렀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의 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과 같았기 때문이다. 복지관은 더 이상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니라 사랑과 소통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랑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변화였다. 육화 저녁 노을 속에서 시간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질 무렵 태수 어르신과 정임 어르신은 늘 그렇듯 복지관 옆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두 분의 손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두 분의 존재만이 빛나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정임 씨, 우리가 요즘 너무 주목받는 것 같지 않아요?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허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공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수 어르신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임 어르신은 태수 어르신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노을처럼 따뜻하고 깊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용기라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태수 어르신이 정임 어르신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의미를 묻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요. 다시 웃을 용기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용기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다시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용기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말입니다. 정임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과 함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태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주름진 손을 조용히 감쌌다. 그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굳건했다. 두 분은 말없이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월의 강을 건너온 두 그루의 나무처럼 깊은 뿌리로 서로를 단단히 지탱하며 함께 서 있는 듯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져 이제는 삶의 풍경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저녁 노을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감싸 안았다. 그들에게 저녁 노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이었다.